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이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드디어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3,100조로 삼성전자 1,800조를 크게 넘어서고 있고, 구글하고 지금 6위 자리를 놓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을 찾아보니까요, 2025년도 자리를 놓고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이 19조 원, 영업이익이 5조, 순이익이 한 1조 정도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 한 400조 정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삼성전자와 유이익과 이제 매출을 비교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스페이스 X가 이제 그 꿈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투자자들 모두가 이제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고 환호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현대차 역시도 지금 이제 썸네일 제목처럼 꿈꾸는 기업입니다. 뭐 잠시 후에 이제 그 자리를 보이도록 하겠는데, 이제 KB증권 보고서에서 보니까 2035년이 되면은 산업용 휴머노이드에서 지금 이제 보스턴 사이언스가 되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되겠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점유율 60%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전망치가 실제치하고 만약에 근접을 한다면 현대차 지금 대략 한 65만 원 정도인데, 65만 원이면 굉장히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꾸준히 강조한 바와 같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원대는 이제 사실 완성차로 이제 재평가를 뭐 충분히가 될지 모르겠죠. 충분히 뭐 받았다고 보죠. 받았고, 그 이후서부터 60만 원 이후의 가격은 이제는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이제 재평가 파동이 본격적으로 60만 원 넘어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회원분들도 오늘 뭐 방송 많이 들으실 텐데, 오늘도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동시효과 전이 아니죠. 오늘 이제 9시 50분자 문자에 나갔지만, 일단 그 충분히 비중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썸네일 제목 아래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제가 이제 2028년도죠. 2028년도 특히 이제 그 아틀라스가 이제 그 3만 대 정도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출시가 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출시가 되는 시점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하고 수익률을 비교해 본다면 현대차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유동성 파동을 즐겨야 되겠죠. 지금 랠리를 즐기되 비중은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현대차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자, 지금 이제 12시 20분 현재 기준이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5%, 대단합니다. 하이닉스가 6.9% 오르고 있는데, 현대차하고 하이닉스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은 다시 또 현대차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그 종전이죠. 종전이 결정이 되게 되면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방송한 내용이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종전이 결정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역시도 사실 그 전쟁 피해주였어요. 전쟁 피해줬죠. 자, 그 부분도 뭐 잠시 후에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꿈꾸는 기업. 주식은 어차피 이제 미래 가치의 선반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식을 공부하다 보시면은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뭐 너무 오래돼갖고 모르겠는데, 이미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주가의 상당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시장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사이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모든 부분도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한 1년, 2년 정도 혹은 3년 이상 놓고 봤을 때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비중을 현대차 쪽으로 갖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태까지 2년 정도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저는 뭐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수익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액면가가 현대차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5,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뭐 사실 그 액면가 한 500원으로 10분의 1 정도 액면 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지금 6만 원이죠. 6만 원에서 60만 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1000%거든요. 그게 우리가 테슬라에서 충분히 경험했던 바가 될 것이고, 아틀라스 출시와 함께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고 보고,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RMAC라는 걸로, RMAC라고 로봇 훈련 센터가 되겠죠. 그게 이제 8월서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어떤 거 강력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스페이스X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고 이제 그 이틀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이틀 지금 장이 열렸죠. 이틀 시장이 열리고 167달러인가요? 167달러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갓 상장하는 회사가 구글이 시가총액 6위예요. 엔비디아가 1위고 구글이 6위,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7위더라고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조만간에 또뭐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변동성은 그러니까 기대감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다소 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앞서 매출이 19조, 2024년도 기준 매출이 19조 원, 영업이익이 5조 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매출의 지금 매출은 뭐냐면 주로 주로 발생되는 매출은 스텔라 뭐라고 그러나, 스텔라 링크라고 그러나, 제가 까먹었는데, 여하튼간에 인터넷 스타랭크에서 주로 매출이 한 50% 이상은 발생되는 것 같고, 본격적인 매출은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꿈꾸는 주식들은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KB증권의 오늘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주도권을 선점할 것, 목표 가격을 최근 보고서 중에서 제일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120만 원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항상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 넘어서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울러서 회원 가입하시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짧게는 한 3년 정도, 3년 동안, 짧게는 3년 정도, 길게는 한 5년 정도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목표가인데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힌트는 좀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하여튼간에 정해놓고 하는 것은 이런 건 꿈꾸는 주식이죠. 이런 고도의 성장주 같은 거는 어떤 목표가를 정해놓고 프레임을 씌워놓고 매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반도체 섹터처럼 그냥 랠리를 즐기는 거죠. 추세가 이어지는 한, 혹은 관성에 지배하는 동안은 끌고 가는 게 가장 최고의 상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120만 원 제시했고, 산업용 휴머노이드 선점, 막대한 가치 창출, 이런 얘기가 있겠고, 자, KB증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035년 기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1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데,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예상 시장을 제가 챗GPT하고 제미나이 물어보니까, 작게는 100조 원, 많게는 몇 천조 원까지도 나오는데, 아직 시장 규모를 우리가 단정하기가, AI도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이 15%만, 글로벌에서 휴머노이드 15%라는 것은 거의 과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히 고가의 산업용 휴머노이드의 경우 시장 점유율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 거의 독과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 전망치가 실제치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어떤 주가에도 대단한 어떤 모멘텀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타 구글,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몸통은 하드웨어 같은 건 보스턴 사이언스의 하드웨어가 되겠고, 그다음 뇌 같은 경우는 구글하고 엔비디아하고 협업이 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수백만 건 규모의 훈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루 안에 끝낸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현실 제조에 쓰인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커다란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로봇 관련된 거, 특히 로봇 강국은 누가 뭐래도 중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은 어떤 타겟을 벗어난 것 같아요. 너무 춤이라든가 이런 사실 상업적인 것을 벗어난 쪽에 너무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돈으로 연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죠. 가장 현실적. 이게 현대차를 우리가 우리가 열광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현존하는 로보틱스 기업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상업적인 얘기예요. 거기에 그냥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 장기 연봉 차트입니다.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죠. 지금 현대차는 지금 테슬라가 2020년도에 한 해만 1000%가 올랐습니다. 과연 현대차가 2020년 테슬라 파동이 언제 올 것인가?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거든요.
당시 2020년이 이제 뭐 강조해드리지만 2020년이 어떤 해냐면은 계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해예요. 흑자로 전환된 해거든요. 그럼 현대차는 언제 이런 그 슈퍼 사이클이 나올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전에 나올 수 있대. 아틀라스 출시 전에도 나올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가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환율도 안정되고, 금리도 안정이 돼요. 금리도 안정되게 되면 이런 성장주가 오르시는, 크게 오르시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되거든요. 주가가 오르려면, 주가가 이제 많이 크게 오르려면 오르시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 지금 이제 중동발 불확성 상황에서는 이런 현대차 같은 이런 그 성장주들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에요. 그다음 매크로적 환경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종전이 되면 아마 현대차가 크게, 현대차를 비롯해서 지난주에 제가 대한항공도 설명드렸는데, 그런 전쟁 피해주들이 오르시는 환경이 이제 맞는 거죠.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가능성이, 탄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이 테슬라 파동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60만 원을 넘어서면서 저는 이 파동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셔야 돼. 이거를 이렇게 자꾸 좌고우면 이렇게 망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손해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싸기 때문에. 이 반도체 섹터는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이 과열했어요. 그래서 이격 조정 과정에서 한번 우리가 짧게는 1개월, 길게 한 3개월 정도 물리면은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예? 그 현대차는 굉장히 젊은 시세예요, 여전히. 젊은 시세이기 때문에 젊은 시세는 소가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참고하고 또 참고해보시고 또 고민을 또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중에 그 유튜브 상에 이제 뭐 현대차 관련된 거 좋은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위에 차트가 이제 위에 차트가 지금 2월달 이후서부터 삼성전자 일봉 차트가 되겠고, 아래는 또 같은 기간에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2월 말 고점이 전쟁 나기 직전이 고점이거든요. 그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같은 그 고점을 돌파하고 삼성전자 50% 넘게 올라가 버렸어요 이미. 근데 현대차는 그 고점 아래에서 그 고점 아래에 있어요. 그 전쟁으로 못 간 거예요 이게. 예? 그 전쟁 이유 어떻게간에 사실 자동차는 전쟁이 뭐 절대적 피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뭐 계속해서 실적을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전이 이제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죠. 종전이 종전으로 향해서 시장 방향성이 지금 다시 또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엔 현대차가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33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4.9%, 그리고 하이닉스가 6.8% 정도, 그다음에 현대차가 7%. 저는 이게 대단한, 사실 하이닉스하고 현대차하고 비교하면 도찐 개찐이지만 저는 이게 굉장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회원들한테 문자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 삼성 SDS도 사실 전쟁 피해주인데, 제가 이제 삼성 SDS하고 현대차하고 삼성 SDS를 비교하면 사실 급수가 틀려요. 삼성전자가 베스트죠. 우리가 비중이 이제 40%에서 50%. 전체 내가 투자 금액을 1억을 갖고 있다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삼성전자 사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30%에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라고 했어요. 나머지가 이제 구색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삼성 SDS가 그나마 이제 길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그 타이밍도 좋고 길게 봐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최고고, 그다음에 현대차입니다. 투톱 체제에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매수의 관점에는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단연코 낫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일봉 차트 아까 이제 참고해서 보셨죠? 지금 주가가 아직까지 전쟁 직전 고점의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같이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건 뭐 혼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큰 꿈을 그리고 이미 많이 갖고 계시거나 혹은 내가 지금 많이 사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같이 하는 게, 저희가 뭐 100% 아니더라도 현대차에 대해서 워낙 많이 연구를 하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뭐 혼자 하는 것보다 종목 하나, 1년에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그 해 농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왕창 많이 사셔갖고 한번 저희 현대투자연구소하고 함께하기를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해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기 여기 휴대폰 번호 있죠? 휴대폰 번호로 여쭤보시면 저희가 또 충분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